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태까지는 저학년에 우리가 글쓰기를 했었거든요. 오늘은 이제 고학년의 글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학년이라 하면 5학년, 6학년부터 우리가 중학생 정도까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5, 6학년 때는 제일 먼저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가 하니 그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글을 하고요. 주장하는 글을 쓰고요. 그 다음에 그 주장하는 글을 썼을 때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거다. 그죠? 자, 그러면 그 반대하는 의견에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건지, 그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해서 내 주장을 이끌어 나갈 건지, 자, 이런 것들을 5, 6학년 때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그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쓰고 그 반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더 확고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글쓰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. 초등학생 저학년에는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문종별 글쓰기, 갈래별 글쓰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중학년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글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하려면 일단 먼저 자신의 의견이 나와야 되죠. 그래서 의견이 뭔지, 그 의견을 나타내는 그 의견을 좀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먼저 이끌어내는 연습을 계속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찬반 토론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찬반 토론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반론을 아까 제기했을 때 그 반론을 어떻게 반박해서 내 의견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알려주는 걸 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논설문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. 그런데 그냥 자신의 주장만 펼치면 되지 않는다 그랬죠.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고 설득당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글을 쓴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글의 제일 처음부터 먼저 하겠는데요. 우리가 아까 중학년에 들어가면 찬반 토론을 한다 그랬죠. 그 찬반 토론을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글을 이제 내가 주장하는 글을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이런 방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먼저 글을 쓸 때는 설득하는 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신의 주장이 나와야 되겠죠. 그 주장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근거를 지금 두 가지 연습을 할 겁니다. 그럼 첫 번째 근거, 두 번째 근거 내는 방법을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요. 자신의 주장이 뭐라는 거를 주장이 뭘 말하는가를 알려주고 근거가 뭐라는 거를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까 주장은 자신의 의견이라 그랬죠. 근거는 자신의 의견을 내는 까닭을 말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우리가 이 연습을 하는데 잘 익혀지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까닭이 뭔지, 근거가 뭔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직접 자기가 쓴 글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건지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쭉 익혀보고 그걸 말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쓰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논설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이라 했죠. 자,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쓸 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. 서론, 본론, 결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. 그래서 그 서론의 방법은 문제 제기라고 하고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왜 글을 쓰고 있는지 이게 사회적인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그 까닭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.
자, 이런 식으로 글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서론이라 그랬죠? 그럼 서론은요, 그 네 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. 서론을 어떻게 구사를 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중심 생각으로 끄집어낼 건지. 자, 중심 생각은 가운데 부분에 제일 위쪽 부분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앞에 왜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되었는지를 일단 먼저 문제 제기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알려준다 그랬죠. 독자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준다 그랬죠. 자, 그래서 그 알려주는 거를 저랑 같이 한번 익혀볼 건데, 처음 쓰기는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화제로 시작하기거든요. 자, 화제라 하면 뭘까요? 화제를 할 만한 재료나 소재, 곧 이야기거리를 말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진정한 효라고 합시다. 우리가 만약에 효에 관련된 책을 읽고 지금 토론을 했어요. 그럼 토론하고 난 다음에 글을 적어야 되는데, 왜 우리가 효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그 화제거리를 신문기사를 써도 되고, 아니면 뭐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런 얘기를 적는다든지,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얘기를 적는다든지, 이렇게 해서 화제거리를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본다면, 진정한 효와 관련돼서 떠오르는 화제는 무엇인가요? 자,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 교재에 보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탤런트 양택조 씨라고 계시거든요. 그 양택조 씨의 아들이, 그 양택조 씨가 그다음 간 이식 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을 때, 자기가 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한테 그 간 이식 수술을 해주었다라는 이런 지문이 나와 있거든요. 그 지문을 인용해도 되고, 그 다음 텔레비전에서 보면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하는 거, 뭐 예를 들어서 심효살이, 저 같은 경우에 심효살이라는 거를 조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자, 심효살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? 심효살이라는 것은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 정도 동안 부모님 그 옆에서 이제 집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게 심효살이잖아요. 그래서 그 심효살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이 자신을 낳아준 것에 대해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3년 동안 그 옆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. 그럼 그걸 가지고 화제거리로 삼았다. 그 다음 아까 중심 내용은 자신의 생각이 온다 그랬죠. 그럼 자신의 생각이 오면은 그 다음에 근거가 와야 되는데, 근거는 두 가지가 와야 된다 그랬죠. 그래서 근거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지. 그럼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, 나는 진정한 효가 뭐라고 생각한다. 자, 뭐라고 생각한다.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. 왜냐하면 첫 번째, 부모님이 마음이 편해야 내 마음도 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두 번째, 진정한 효는 부모님한테 뭐 값비싼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. 자,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. 그럼 이렇게 했을 때, 그 다음 아까 근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, 그 근거에 대한 그 까닭을 지금 이거 적는다 그랬죠. 그 주장에 대한 까닭을 적는데, 그 까닭을 적었을 때, 까닭만 적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? 자, 공감할 수 없겠죠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뒷받침되는 경험을 집어넣는 거예요. 경험을 집어넣던지, 아까 말했던 서론 부분에 내가 경험 집어넣은 것과 중복되지 않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결론이거든요. 그래서 여태까지 앞에서 쭉쭉쭉 적어왔던 그 글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글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쭉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 주고 하면은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을 잡아주는 거를 개요라 합니다. 그럼 개요를 잡아주고, 그 다음에